엄마는 놀이터에서 놀던 9살 딸을 데리러 가던 중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딸이었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딸이 내뱉은 첫 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나 혼내지 마라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린 건데요. 엄마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혼내지 않겠다 얘기하며 다독였습니다. 딸이 머뭇머뭇 힘겹게 털어놓은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딸이 처음 보는 할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날 놀이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오늘도 억장이 무너지는 또 소식입니다. 40대 어머님이 제보를 주셨어요. 네, 지난 20일 대낮에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일단 9살 난 딸이 있는데요. 전날 다른 친구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인 사건 당일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그 놀이터에 있는 흔들의자 거기에서 서로 밀어주고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명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잘 타네 칭찬도 하고요. 조심히 타라 걱정 섞인 말도 합니다. 그러더니 인근 벤치에 앉아서 그 벤치 옆을 툭툭 치면서요. 얘들아 이리로 와봐 하면서 부르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시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오라고 하고 부르니까 뭔가 할 말이라도 있으신 건가 싶어서 들어보려고 그 벤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좀 와봐. 했더니 저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은 여기 앉아봐 하니까 이 초등학교 2학년 이 딸이 앉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너는 내 딸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9살 여자아이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딸이 정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피했는데 근데 혹시 자기가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 또 같이 있잖아요. 예. 저 아이들이 더 나이가 어린가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좀 이 딸이 의젓한 딸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더 어린 동생들도 성추행을 당할까 봐 걱정이 돼서 데리고 나와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해서 덜덜 떠는 목소리로 엄마 혼내지 마라고 하면서 놀이터 안에서 처음 본 할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엄마 아빠 없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놀랬을까 그 걱정에 아직도 눈물이 나신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9살 딸 아이는 전날 파자마 파티를 했다 그랬잖아요. 파자마 파티를 했던 아이 집으로 일단 도망쳤고 그 집 아빠에게 지금 이 바깥에서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그 집 아빠가 곧바로 뛰쳐나와서 이 할아버지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90 넘은 할아버지가 날 성추행했는데 딸의 첫 일성은 엄마한테 한 첫 일성은 엄마 나 혼내지 마였어요. 날 혼내지 말라고. 그 어머님이 놀이터 인근을 그 노인이 걸어가는 걸 보고 딱 잡았답니다. 그런데 이 노인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줄줄줄줄 털어놨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증조 할아버지 뻘. 자, 박 변호사님. 자, 다른 아이 아빠가 이제 할아버지 붙잡은 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본인이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답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1930년생이다라고 하면서 나이가 93살이죠. 93살이고 이 자기 이제 아이가 보면 아이가 피해 부모 얘기로는 만으로 9살입니다. 그래서 93살이고 자신이 6의 자식이 있고 손주도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현장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93세인데 저런 상황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93살 남성이 9살짜리 여자아이를 두고 아이고 내 딸 같다 하면서 저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인 경찰이 온 뒤에도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소란을 피웠대요. 어머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남자 경찰관 분이 가해자를 잡고 있을 때 그때도 의자에 앉아서 계속 어허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얘를 불러와봐라 뭐라고 하는지 계속 뭐라 하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로 지팡이로 삿대질 내면서 그러니까 경찰관님이 조용히 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입 다물라고 그러는 거죠. 그 노인이 얼마나 진상짓을 했으면 경찰마저 아이 제발 그 입 좀 다무세요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원래 이제 이 딸한테는 내가 딸 같아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신체 부위를 만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찰이 막상 따보니까 나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딱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 애를 데리고 와서 뭐라 그러는지 들어봐라. 이거 2차 가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소란을 피우니까 정말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까 그 경찰관이 제발 입 좀 다물어라. 이 사실 90세 먹은 사람한테 입 다물으라는 게 샷더 마우스라는 뜻이거든요. 욕이죠, 그건. 예, 욕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일이 커졌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자기가 나이를 많이 먹은 것을 내세우면서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면서 상대의 정신을 갖다 빼는 전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 경찰이 이거 사건을 갖다 수사 중에 있는데 이 CCTV에 범행 장면이 담겨 있지 않는다라는 왜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서에서 CCTV 장면이 시간대별로 찍힌 사진을 봤는데 이 CCTV에는 놀이터만 가까이 찍히고 벤치하고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옷 색깔로만 식별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할아버지의 등과 이 아이들 다리 정도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주장에 따르면 딸은 당시 현장에서 어머니가 바로 지켜보는 거기에서 여경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누구랑 있었고 누가 그 장면을 봤고 그 할아버지라고 제가 용어를 쓰기가 싫은데요. 그 노인이 뭐라고 했는지 진술을 갖다 또박또박 했다라고 하고 또 같이 있던 아이들도 그 당시에 그 남성이 성추행하는 모습을 갖다 자기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딸이 입고 있던 옷은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경찰서에 넘겼고 국과수에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입었던 옷에 이 남성의 DNA가 묻어 있다면 그건 손을 댄 것이 확실하니까요. 자,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이 9살 이 여자 아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머님이 직접 따님의 상태를 전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은 너무 불안해하는 상태이고 낯선 사람이 무섭다. 병원에 가는 길에 노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많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거의 신생아 수준으로 붙어 있으려고 하고 빨리 하루빨리 자기가 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선처도 합의도 다 필요 없고 공탁금을 원치도 않아요. 그냥 저는 징역살이를 하다가 자식들이 다 그 일에 대해서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머님이 전하는 아이의 상태를 보면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이에요. 맞습니다. 불안 증세에 보여서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고요. 게다가 비슷한 사람들, 노인들만 보면 너무 무서워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역시도 한 10대 후반부터 결혼 전까지 성추행 당한 기억이 7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오래전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그 트라우마가 여전한데 세상에. 그럼 우리 딸은 9살 딸인데 이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건가 싶어서 엄마로서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수사는 진행 중인데 어머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게 있다고요? 가해자의 나이입니다. 가해자가 93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아서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도 불응하고 혹시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고령이라는 요소가 감형 요소가 될까 봐.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처, 합의 이거 전혀 생각 없고 징역형을 살게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고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아동 성추행, 그러니까 아청법상 아동 성추행은 형량이 높긴 합니다. 예. 일반 강제추행보다는 그러니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좀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저 고령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일단은 뭐 증거가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만약에 DNA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유죄가 되는 거는 크게 이제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거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답은 드릴 수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건 뭐 유죄가 나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행 법 체계하에서는 확답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자,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가 그 피해를 입은 뒤에 첫 반응이 엄마 나 혼내지 마였다잖아요. 네. 성범죄 피해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 자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꼬마 녀석도
자기 잘못인 줄 알고 엄마한테 나 혼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뭐 사실 이 노인 같은 경우는 나쁜 마음 먹고 그런 행동하고 난 이후에 뭐 딸 같았던 둥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정말 하늘에 별같이 많은 이 어린 그 여자아이가 이제 사람을 갖다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사실 이 딸아이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이 부르는데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아이가 생각했을 때 혼자도 아니었고 놀이터고 또 열린 오픈된 장소이기 때문에 딱 본인이 봤을 때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추행을 당할 줄은 자기도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것을 그 계기로 해서 사실 지금까지 노인 범죄 피해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노인들에 의한 범죄도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90세 이상 되면은 아 설마 이렇게 하는 그 설마가 사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느껴야 되겠습니다. 자, 90대 노인이 저 짓을 했으면 그동안 그 기나긴 세월 얼마나 많은 저런 비슷한 짓을 했을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